안녕하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유튜버 주지수하는 목사입니다. 제주도 예멘이 현재는 다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 5월에 500명에 가까운 예멘인들이 이제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무비자 제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 중에 대부분이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찬반 논란이 우리나라에 작년에 되게 이슈화 됐었는데, 그러면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 어떻게 되었나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예요. 난민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거를 참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냐, 난민법이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난민이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그들이 난민이 아니라면 왜 왔을까를 고민해야죠. 왜 왔고, 무슨 의도로 왔고, 왜 안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몰라, 그냥 걔네들 그냥 다 난민으로 해줘. 근데 실질적으로 난민 신청자지 난민이 아니에요.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등학생들, 고3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했다고 해서 다 서울대생이 아니잖아요. 서울대 지원자는 될 수 있지만 서울대생이 아닌 것처럼 그 둘의 차이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난민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난민의 정의가 뭐냐면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문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재해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게 된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한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보죠. 네.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결정이 된 건데, 난민 인정자가 2명, 인도적 체류자가 412명, 불인정자가 56명, 신청 포기자가 14명. 그 중에서 인도적 체류에서 12명이, 그리고 불인정자에서 34명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 이의 신청을 하면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아마 그 과정을 밟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적어도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제가 기사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막 악플이라기보다는 막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 왜 출도를 제한했냐, 왜 출도를 제한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출도를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난민 신청자지 난민들이 아닌데, 그 난민 그 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곳에서 따로 여기저기 퍼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제 기준에서 아주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옛날 기사긴 하지만, 제가 어느 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기사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8%인데 한국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사를 수치적으로만 보면 한국 왜 이렇게 난민 혐오하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몇십 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3년 7월 1일에 난민법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나라예요. 당연히 그 유럽 국가들, 몇십 년 된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흡한 게 맞죠.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 나라들이랑 우리나라의 준비를 비교하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수치적으로만 맞춘다고 해서 과연 될까? 안 되죠. 준비가 먼저 돼야 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 난민 신청자들이 있었던 숙소 부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출근하는 회사, 작년에 출근했던 그 회사 건너편에 그 센터가 있었어요. 난민들이 지내던 센터가 있어서 데려다 주거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는 기사로 보기 전에도 도대체 얘네가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쟤네가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계속 있지 했는데 어느 날 기사가 뜬 거예요. 아, 얘네가 그냥 여행 온 게 아니라 난민 신청자들이구나 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식적으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먼저 본 게 아니라 제 경험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 먼저예요. 왜 이렇게 많지라고 느낀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냥 육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기사로만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랑 제가 느끼는 바는 많이 달라요.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먼저 이제 오해가 있다, 차별과 혐오가 있다, 가짜 뉴스들이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러리스트가 있다. 테러리스트가 난민 신청자 중에 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이슈가 왜 나왔냐면 그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5명의 이제 페이스북 SNS에 총을 든 사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총을 든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고 또 무장 세력을 지지하는 글을 쓴 사람이 14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글들을 보니까 어떤 글들이 있냐면 그냥 그 나라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다. 미국같이 자유로운 나라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제 사촌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데 미국이 합법화 됐다고 해서 막 총을 들고 찍진 않거든요. 다른 외국인도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도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라고 해서 그냥 막 총을 들고 막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총 들고 찍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좀 감싸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장 세력 지지에 대한 부분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예멘이라는 나라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검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세력을 지지하거나 총을 든 사진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좀 알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SNS를 바라보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은 하지 못하죠. 저는 모르니까. 하지만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무장 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다, 늘어날 거다. 이것이 오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이슬람권에 있는 분이 종교적으로 그들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이제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막 악수를 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 사람이 지내는 곳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데이터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바로 옆에 일본이라든지 난민을 받아들인 결과로 바로 집단 강간이라든지 타하루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용어 자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 이슬람이 아닌데 뭐 어떤 여자가 짧은 바지와 짧은 옷을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다니면 자기네 법에서는 저렇게 다니는 사람은 강간해도 되는 거야. 범해도 되는 거야. 그게 자기네들 법이래. 그 자기네들 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난민이라고 해서 온 사람들은 뭐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이 왜 자기네 종교법을 그 나라에서까지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그 나라에서 범죄라고 말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기사만 찾아보면 이게 루머다 유언비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기사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지 좀 저는 의문인데,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와이프가 다니던 회사 바로 건너편에 난민 신청자들이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서가 아니죠, 파출소라고 하나?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겠죠, 뭔 말인지. 그게 있는데 와이프가 작년에 저한테 막 엄청 놀래가지고 전화 온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악수를 청하는 행위가 없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제 와이프가 전화가 왔다고요. 무섭다고, 쫓아온다고, 휘파람 불면서 쫓아온다고.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차 타고 얼른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몇 달을 제가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랑 제가 눈에 보이는 경찰서나 파출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내 와이프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쫓아왔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왔다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경찰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무슨 일 당했나요? 무슨 일 당했으면, 내 와이프가 무슨 일 당했으면, 그 사람, 그럼 내 와이프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망가졌으면 그때서야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좀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도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지내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면 안 된대요. 인권 침해래요. 경찰들은 뭔 인권 보호야, 자국민 보호를 안 하잖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피해 다니래요. 왜 내가 우리나라 사는데 피해 다니래. 자기도 자기 와이프한테 피해 다니라고 한대요.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들도 자기 와이프한테 위험할까봐, 제주도에 있는 경찰들도 위험할까봐 자기 가족들한테 피해 다니라고 말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체육관에 주짓수를 하잖아요. 체육관에서 몇 명 이렇게 모아다가, 야 우리 그래도 몇 명 이 근처에 사는 애들 모아가지고 순찰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이 오갈 정도로 심각했어요. 정말로 심각했어요. 근데 뭐 사랑이니 뭐니 혐오가 아니라 무서워 죽겠다고. 내 와이프가 어떻게 될까봐, 내 아는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근데 그걸 가지고 혐오라고 얘기합니까? 경찰들도 보호를 못 해주는 마당에 우리끼리 스스로 모여가지고 순찰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주변이랑 와이프 회사 주변에 신고해놨어요. 거기 주기적인 순찰을 좀 해달라고, 무서워서. 저희 집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들이 안 보이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그냥 의미대로 뽑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족들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돈을 모아서 내보낸 거다.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고 이제 뭐 여기저기 뭐 호텔에서 묵고 하는 거다. 그래서 돈이 있는 거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쇼핑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쇼핑 거리에서 진짜 양손 가득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예멘 난민 신청자들 기사를 보기 전에 제가 다니던 길거리에 그쪽 나라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패션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옷들이 어떤 옷들인지 대략적으로 알아요.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게 과연 난민 신청자들이 입을 법한 옷들인가? 이지부스터를 신고 있고 발렌시아가를 신고 있고 짝퉁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로 짝퉁이 맞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하죠. 저도 뭐 증명하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무조건 오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연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 한 명 살리려고 가족들이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내보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쇼핑을 할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라고 직접 말해도 되겠죠? 뭐 말할게요. 제가 작년 추석 때쯤에 이제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예멘인들이 있었는데 뭐 장을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차를 타고 다녀요. 그게 가능할까? 만약에 진짜 막 허름한 차였으면 뭐 어떻게 뭐 일하는 데서 했나 보다. 그랜저를 타고 있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지금 사진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진을 올리면 뭐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하니까 올리진 않을게요. 사진을 찍어놨었어요. 쇼핑하는 것도 찍어놨었고. 과연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제가 주변에 자주 가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마시고 있고, 그 귀에는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에어팟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신식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에어팟을 쓰고 있고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장을 보고 쇼핑을 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가족들이 돈을 바리바리 모아서 피난 보낸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원래는 6개월 이후부터 취업이 되는데, 이례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은 이례적으로 그 전에 그 제한을 풀어줘서 일을 시켰는데 3분의 2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정말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해해야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이 살려달라고 온 건데 나는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 일을 줘.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난민이냐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예멘인들 뿐만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10,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있어요. 뭐 중국도 있을 거고, 뭐 몽골도 있을 거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불법 체류하겠죠. 근데 저도 불법 체류자들 몇 명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혹은 이제 다문화를 좀 품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땄거든요. 몇 년 전에.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하자.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정말로 난민들이고 한국에서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배울까? 한국에서 살겠다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에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죠.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권에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나라에서 지키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 장소 들어간다든지 할 때 머리에 뭘 씌운다든지 옷에 뭐 칭칭 살이 여자들은 보이면 안 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한테는 너네 나라의 법을 지켜줄게.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법
내 종교법 내가 지키겠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잖아. 우리나라는 여행만 가도 이거 너네 지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그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건 우리랑 안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거를 이해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살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따르겠다는 사람은 뭐지? 그 사람들은 저는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정말로 자기 말에 힘을 가지려면 제주도 내려와서 그들을 한번 보세요. 제주도에 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들을 옹호하는 말은요,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잘난 척하는 것밖에 되지 않게 느껴요.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특히 누구한테 하고 싶냐면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 신학생들이어도 파트 전도사를 하겠죠. 한참 작년에 설교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많겠죠. 제가 실제로 그런 설교문을 보기도 했고, 설교하는 걸 보기도 했고, 막 인터넷에 글 올라오는 것도 보고, 설교 이제 뭐라고 하죠? 예화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성경에서도 나그네에게 본문이 기억이 안 나. 아래 이렇게 깔아줄게요, 제가. 나그네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냐?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하기 전에 본인들 휴가를 한 번이라도 반납하고 제주도에 와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봤냐? 저는 가봤거든요. 저는 가봤어요. 센터도 가봤고 쉼터도 가봤고 가봤어요. 가보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화가 나서 연락했어요. 지금 제 와이프가 휘파람 불면서 쫓아와가지고 무서워서 전화 오는 마당에 그들이 품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기사로만 이야기하는 거냐? 기사로만 이야기할 거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못 설교했다가는 여러분들의 설교를, 그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이 머릿속에 잘못된 게 들어가요. 그냥 설교 예화거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주도에 단기 선교 올 때 그 버스킹 같은 거 하지 말고, 버스킹 맨날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봉사를 하라고요. 진짜 제주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뭔가를 보고하라고. 자기들 행사하지 말고. 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멘인들 현재는 다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영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지금 제주도에 다 없습니다. 출도 제한 풀려서 전국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이제 1년이 됐거든요. 이제 1년이 다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데, 인도적 체류라는 말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과연 그 모니터링 됐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가 알까요? 정부가 알아요? 경찰이 알아요? 제주도에만 있지 않아요. 지금 전국으로 다 퍼져서 지금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 광주에 있을 수도 있고 전국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려면 다시 모여라 했을 때 모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살 수도 있어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국에 다 풀려 있으니까 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저는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유튜버 주지수 하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